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전혀 한 팀에서 만날 것 같지 않았던 두 선수가 동료가 된 케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비시즌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도 끝났고 뭘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두 명이 함께 동료로 뛰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이뤄졌네. 자, 이런 커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스테픈 커리와 크리스 폴입니다. 자, 스테픈 커리와 크리스 폴은 서로 입단 연도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3살이니까 동년배 아닌 동년배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폴이 뛰었던 휴스턴 로켓츠, 또 크리스 폴이 뛰었던 LA 클리퍼스와 스테픈 커리는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지지고 볶는 사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크리스 폴과 스테픈 커리가 동료가 될 거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림일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출연했었던 나는 솔로의 20기 광수 씨도 내가 크리스 폴을 지난 시즌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2023-24 시즌에 뭉쳤습니다. 현역 NBA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한 포인트 가드로 불리는 두 명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이 2010년대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 폴은 LA 클리퍼스 휴스턴 로켓츠 유니폼을 입고 스테픈 커리와 상대했지만 대부분 승자는 스테픈 커리였죠. 커리가 지금처럼 빵 뜨기 전에 한번 클리퍼스에게 진정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커리의 대부분의 판정승이었습니다. 자, 커리는 23-24 시즌 때 74경기를 뛰었고 CP3는 부상으로 24경기 결정을 했습니다. 58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스테픈 커리는 26.4득점, 그리고 CP3는 9.2득점, 커리어 로우 득점에 그쳤지만 어시스트는 6.8개, 그래도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CP3와 스테픈 커리가 함께 또 호흡을 맞추는 그 시간 동안 또 팬들은 아주 즐거운 눈요기가 됐었죠. 크리스 폴의 여전한 플레이메이킹, 또 스테픈 커리가 노세했다 하지만 평균 25점, 26점을 또 CP3의 패스를 받아서 때려박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운 기억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크리스 폴과 스테픈 커리의 짧고도 굵었던 만남은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결국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의 다음 시즌 연봉 30미를 보전하지 않으면서 이별을 택했고요. 또 팀은 리그 10위에 그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자, 물론 46승 36패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크리스 폴과 스테픈 커리처럼 백전노장 두 명이 뛰는 이 두 팀의 목표가 5할 승률 이상은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는 끝나지 못했던 둘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과 카이리 어빙입니다. 자, 클레이 탐슨과 카이리 어빙, 특히 2015년부터 파이널에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눴었죠. 클레이 탐슨과 카이리 어빙인데 이제는 또 새로운 동료가 됐습니다. 2011년 드래프트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국제 무대에서도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는데 2024년에 결국 한 팀에서 뭉치게 됐습니다. 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2011년 드래프트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르브론 제임스, 클레이 탐슨은 스테픈 커리를 보좌하는 2옵션이었죠. 그리고 둘 모두 다 손가락에 챔피언 반지가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는 루카 돈치치에 이어서 2옵션이고 클레이 탐슨보다 더 빠르게 댈러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의 적응을 또 도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또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볼 호그나 혹은 헤비 볼핸들러가 아닙니다. 카이리 어빙만큼 깔끔하게 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볼을 다루고 UCG 퍼센테이지를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효율과 또 준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리 어빙과 클레이 탐슨의 궁합은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다. 돈치치와 함께 뛰는 카이리 어빙은 슈터, 오프 더 볼 움직임, 그 다음에 세컨 볼 핸들러, 그 다음에 또 보조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약을 한다면, 돈치치가 벤치에 있을 때는 카이리 어빙이 메인 볼 핸들러, 클레이 탐슨이 카이리 어빙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리 어빙이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시즌일 수밖에 없고, 자, 클레이 탐슨도 처음으로 본인이 경험하는 이적이기 때문에 초반 10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이타적인 카이리 어빙, 그리고 동료들을 언제든지 살릴 수 있는 루카 돈치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탐슨에겐 굉장한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11년 드래프트, 이제는 13년이 지나서 새로운 팀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두 명의 조합도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고 또 초반에는 좀 눈에 안 익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라 앤서니였죠. LA 레이커스에서 2021-22 시즌에 만났습니다. 클레이 탐슨 그리고
카이리 어빙과 마찬가지로 두 선수도 2003년 드래프트 동기였죠. 자, 그런데 길이 너무 달랐어요. 르브론 제임스는 고졸 출신, 카멜로 앤서니는 1학년으로서 시라큐스 대학을 우승으로 이끌었었죠. 그 당시 하킴 오릭이라는 아주 훌륭한 동료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희비가 엇갈렸죠. 물론 멜로도 덴버, 뉴욕을 거치면서 맹활약을 했지만 우승이 하나도 없었고, 르브론 제임스는 서로 다른 세계 팀에서 우승을 달성했고 NBA 최고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 선수는 절친이었고요. 2021년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멜로가 레이커스로 왔지만 처참하게 결국 우승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를 했었죠. 자, 르브론 제임스는 이 시즌에 56경기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득점은 30.3득점, 리바운드를 8.2개나 걷어냈지만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없었을 때 승률이 좋지 못했고요. 멜로는 59경기에 나섰습니다. 식스맨으로 활약을 하면서 13.3득점, 리바운드 4.2개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팀 성적이 너무 좋지 못했어요. 리그 11위에 그쳤고, 이때 레이커스의 운영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완전히 노세한 선수들 다 데려오면서 로스터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멜로의 분전도 크게 빛을 보지 못했고, 이 두 선수의 처음이자 마지막 프로에서의 동행은 실패로 돌아갔죠. 자, 하지만 멜로를 좋아하고 또 르브론을 아꼈던 팬들에게는 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했던 시즌이었고 또 1년 만에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절친한 두 명이 결국 한 팀을 이룬 건 또 다른 추억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의외의 두 명이 뭉쳤죠. 러셀 웨스브룩과 패트릭 베벌리가 레이커스에서 만났습니다. NBA를 대표하는 앙숙이었죠. 특히나 패트릭 베벌리가 러셀 웨스브룩에게 정말 몹쓸 그런 이 파울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술대에 눕지 않았던 웨스브룩이 무릎에 칼을 대게 됐어요. 결국에는 반월판도 다치고, 이후에도 수술을 받고 돌아온 웨스브룩에게 또 패트릭 베벌리가 굉장히 거칠게 플레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장면이 나왔었는데 2022-23 시즌 때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패트릭 베벌리가 레이커스 입단 기자회견을 할 때 러셀 웨스브룩이 또 수건을 건네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야, 진짜 웨스브룩은 대인이다, 정말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패트릭 베벌리 역시도 본인이 그렇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 또 악수를 내밀자 베벌리도 웨스브룩과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플로어 바깥에서는 으르렁대지만 또 동료가 되니까 저렇게 마음의 벽을 없애고 웨스브룩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선수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렸던 계기이기도 하죠. 자, 웨스브룩은 52경기를 뛰었습니다. 15.9득점, 어시스트 7.5개, 6.2리바운드로 활약을 했지만 결국 레이커스에서 생활은 대실패로 돌아갔고요. 패트릭 베벌리도 6.4득점, 어시스트 2.6개, 리바운드 3.1개를 기록했습니다만 본인도 레이커스 생활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시즌이 끝나고 트레이드를 요청했죠. 결국 웨스브룩과 베벌리의 동행은 짧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웨스브룩이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즌 도중에 해체가 됐지만 베벌리와 웨스브룩이 같은 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만으로도, 또 웨스브룩이 베벌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이렇게 내민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됐었던 그런 조합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 말론과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칼 말론과 코비, 이 두 명은 사실 라이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78년생, 칼 말론은 63년생이니까 15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칼 말론이 최전성기였던 96-97 시즌 코비 브라이언트가 데뷔를 했었죠. 그리고 1997년 플레이오프에서 칼 말론이 이끌던 유타 재즈와 맞붙게 되는데 한 경기에서 에어볼을 4개를 날립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그것도 루키가 굉장히 자신있게 플레이를 했지만 백차 4개, 그리고 상대는 칼 말론의 유타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다른 걸 떠나서 코비와 말론이 같이 뛸 일은 없겠다. 왜냐하면 15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가 본인에게 첫 좌절을 안겨줬던 상대가 유타였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긴 어려웠습니다만, 유타 재즈 원 클럽맨으로 남을 것 같았던 칼 말론이 우승을 위해서 코비와 샤크가 있던 레이커스로 전격 이적합니다. 2003-2004 시즌이었고요. 2002-2003 시즌까지 칼 말론은 거의 20년 가까이 유타 재즈 유니폼만 입고 뛰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승을 위해서 레이커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우승에 실패했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파이널 1대4로 졌고, 칼 말론도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 나서지 못했어요. 부상 때문에. 그런데 칼 말론은 부상과는 거리가 먼 선수였는데 레이커스로 이적을 해서는 42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부상을 정규 시즌 때 입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 절반을 날렸었죠. 칼말론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 다음에 40경기 정도를 빠진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칼말론 뛰질 못했고 52경기에서도 13.2득점, 리바운드 8.7개, 어시스트 3.9개. 뭐 유타 재즈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기록이었죠. 그리고 코비는 55경기 뛰면서 24득점, 어시스트 5.1개, 리바운드 5.5개. 이 당시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기록도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샤킬 오닐, 칼말론, 게리 페이튼, 그리고 코비와 함께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어느 정도 좀 분포가 돼 있었죠. 자, 결국에는 칼말론은 우승에 실패했고 또 칼말론이 이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코비 브라이언트 부인 바네사에게 또 성적인 농담까지 던졌어요. 칼말론은 어렸을 때 10대 소녀를 임신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녀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몰라본 척하고 정말 뭐 코트 위에 있었던 정말 개쓰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코트 바깥에서의 그런 아주 추악한 성추문부터 해서 뭐 동업자 정신이 없었죠. 팔꿈치로 아이자 토마스 날리고 데이비드 로빈스 기절시키고 여튼 뭐 개쓰레기였는데 코비 와이프에게도 아주 더러운 성적인 농담까지 던지면서 코비랑 칼말론의 사이가 벌어졌었죠. 자, 이상 전혀 동료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커플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의외의 이런 동료를 많이 아마 알고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